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증시의 최근 조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실적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수급 이슈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나가는데요. 시장 전반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AI 반도체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글로벌 반도체 랠리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새로운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84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웃도는 규모로 매출 역시 127%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인 169조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라운드 1 파이낸셜의 데이브 마자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시장의 메모리 여팡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의심하는 시점이라며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기만 해도 AI 메모리 낙관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I 메모리 수급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은 내일 오전 발표될 예정이고 사업부별 실적과 컨퍼런스 콜을 포함한 확정 실적은 이달 23일 공개됩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4%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은 하락 전환하면서 0.08% 내린 30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의 승자가 현지 시간 6일 캐나다에서 전격 발표됩니다. 캐나다의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 한국과 독일 중에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PSP 계약의 승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사업으로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 보수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의 티슨크루프 마린 시스템의 적격 후보에 올라 경쟁 중으로 한국식이 선정될 경우 캐나다가 주요 무기 체계를 비서방권 업체에 처임 도입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실제 최종 계약서 서명에 앞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단계로 관측되며 향후 세부 조건 협상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오션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장 초반엔 11%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지수가 밀리면서 상승폭도 축소가 됐는데요. 현재 시간 4.5% 가까이 오른 11만 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와 그 직원들이 미국 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와 S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 매니저, 법무실장이 함께, GS칼텍스는 국내 영업부문장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이고 GS칼텍스와 S오일이 해당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미국 이란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도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장 경계심이 확대되면서 최근 흔들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시장을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기대를 충족하는 결과가 나와준다면 또 한 번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고요. 이에 반대되는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향방을 읽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방안과 맞춤 전략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정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7월이 시작됐지만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장세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 발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에 우리 시장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토요일이 될 것 같고 금요일 밤 토요일로 넘어갈 때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줄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아주 좋은 정보와 선택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은 내일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과연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0조 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100조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 다양한 상황인데요. 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말씀드린 잠정 실적 발표 내일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내일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되겠죠. 과연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인지, 매출은 또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인지, 여기에 따른 이익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장기 공급 계약 이야기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내일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티그룹의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구체적으로 좀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티그룹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에 원래 벌어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측치, 전망치들을 전부 다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은 시티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 상향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2026년에는 원래 기존에 전망했던 것이 시티뱅커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330조 넘게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앞자리를 바꿨습니다. 400조 원을 넘게 올해 영업이익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20%가량 상향하는 그런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대단합니다. 내년은 원래는 417조 정도를 벌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무려 100조를 플러스해서 517조를 벌어들일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24%나 더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순 계산을 해봐도 올해 지금 시티가 예상한 것이 400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40조? 이 정도를 지금 더 벌어들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2분기, 3분기, 4분기, 3개 분기가 남았는데 적어도 한 분기당 100조 정도는 나와야 결국에는 400조 어느 정도의 이 시티가 예상했던 정도의 영업이익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의 숫자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금 시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아시죠? HBM의 수익성 확대, HBM4, HBM4E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비싸게 팔고 더 많이 남는 구조가 HBM이라는 거죠. 이게 HBM이 이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건 올해 HBM4가 더 많이 팔릴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에다가 D램이나 낸드 쪽에 계속해서 가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D램 단가, 낸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역시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여잡는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AI 메모리의 수요 지속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메타발 잉여 충격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결국에는 메타도 앞으로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메모리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포지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AI 메모리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의 뭐 가격, D램의 가격의 상승세가 이제는 약간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가격, AI 수요는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CT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거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CPU, 이제는 CPU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GPU도 GPU지만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CPU와 GPU의 비율이 1대1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GPU에는 이미 D램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HBM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는 CPU로도 수요가 강력하게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때문에도 D램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D램의 글로벌 D램의 평균 가격, 연간 가격 성장률 전망치도 역시나 높여 잡았습니다. 글로벌 D램 ASP가 234%로 수정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낸드 쪽도 역시 236%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50%포인트나 더 상향을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계속 가팔라지는 것은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수익률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결국에는 이익률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CPU, 말씀드린 CPU 주도의 D램 구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CPU 주도의 D램 플러스 AI 추론에서의 필요한 KV 캐시 메모리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는 이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순풍을 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배 같은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D램, SSD 이런 D램이나 낸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서버 D램, 혼합 ASP 그리고 SSD도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것들은 지금 가격 상승률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했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년 계속 좋은데 그럼 올해 하반기는 어떨 것인가? 조금 더 좁혀보는 게 필요하겠죠. 하반기에도 D램의 평균 가격은 계속 랠리를 펼칠 것이다라고 CT에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만한 64기가 DDR5 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게 CT의 주요 포인트였는데요. 자, 이전에는 2026년 올해 연말에 D램 64기가 DDR5의 가격이 $1,586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도가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3분기 때에 연말 예상치는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은 $1,800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2분기에 지난 2분기에도 D램의 가격이 그럼 어느 정도 올랐느냐. D램의 평균 가격은 44%, 낸드는 57% 올랐으니까 2분기에도 실적이 매우 좋게, 그러니까 내일 발표될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CT는 뭐 그렇게 숫자를 크게 부르진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에 내일 발표될 영업이익 84에서 85조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46만 원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3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모든 것의 눈높이를 다 높여잡은 CT의 전망을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어떻게 진짜 나올 것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시장에서 아까 뭐 CT에서는 85조 원 정도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거의 90조 원 언저리를 나올 것이다. 요 90에서 92조 원 정도의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이 컨센서스보다는 이제 조금씩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왜 90조 원대가 나오는 것이냐. 100조를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쪽도 있는데 100조를 넘어가는 것은 전체 영업이익이 110조 정도는 나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 반도체 부문, DS 부문의 특별 성과급이 아마
이번에 반영이 될 것이다. 1분기, 2분기에 뒤에 이 성과급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그것을 추정하는 가격이 한 15에서 20조 원 정도는 성과급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제외한 110조 정도에서 한 20조 정도를 제외하면 90조 정도가 영업이익이 찍힐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급을 제외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에 100조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실적이 나왔을 때 내일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일은 또 실적 나온 것을 한번 분석해드리는 앵커 브리핑 준비해 볼 테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7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증권가가 추정한 2분기 영업이익은 약 85조 5,900억 원으로 특별 성과급 충당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부문이 실적 고공행진을 견인했다. 하반기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3분기 109조 원, 4분기 120조 원 등 하반기에만 230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예고되면서 올해 연간 총 영업이익이 최대 4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4의 공급 확대와 고용량 기업용 SSD의 가격 상승이 핵심 동력이다. 다만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부문의 원가 부담과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오펙 플러스 소속 7개 산유국이 5개월 연속 증산을 확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은 8월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원유 시장 안정을 목표로 과거 감산했던 물량을 단계적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산유량은 지난 5월 하루 3,313만 배럴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해협을 통한 원유 운반이 급격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미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공급량은 하루 1,000만 배럴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8월부터 석유 공급량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의 증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 원유 시장은 심각한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시장의 눈은 이제 유가 하락 가능성에 집중됐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너님과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선정해서 종목까지 알려드릴지 첫 번째 선택해 주신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증권사들의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증권주가 장 초반에는 좀 좋았다가 지금 약간 뭐 탄력이 줄긴 했지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실적 좋을 업종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저희가 증권주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HTS뿐만 아니라 MT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갖고도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또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저녁 뉴스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꼭지는 증권시장입니다. 오늘 증권시장이 어땠다 뭐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만 주식 투자 안에서 불안감을 갖게 하는 포모라고 하는 그런 불안 심리도 만들어지고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증권주를 사야 됩니다. 네. 증권주들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즉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뭐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할 것이고 이 손실이 나면 손절매를 해버릴 거고 그러면 그때마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요즘은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자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막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 뒤따라서 IPO 시장이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IPO 수수료가 또 떨어지죠. 이 모든 돈을 버는 건 증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 대한 뉴스들이 넘쳐날 때 이럴 때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증권주를 사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 시장에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금도 엄청나고 거래대금, 뭐 신용 여러 가지로 다 역사상 최고치의 숫자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뭐 대표적인 증권사들 살펴봐야 되겠죠. 뭐 그리고 증권주들도 최근에 좀 쉬었어요. 그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볼 때 뭐 길거리 뭐 큰 번화가 가시면 항상 증권사와 은행들 간판을 많이 보십니다. 네네. 1층과 2층, 1층에는 은행이 있고 2층에는 증권사가 있고 그만큼 비용 때문에도 2층을 많이 선호하는 게 증권사들이었는데요. 요즘은 증권사들이 1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증권사들도 예전처럼 위탁매매 브로커리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IB 쪽도 많이 하고 있죠. 그 자체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번에 우리나라 증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미국의 ADR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게 약 4% 정도 신주를 발행하고 그 신주에 대한 예탁 증서를 미국 증시에 IPO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 증권사들은 수수료로 약 한 2억 달러 정도를, 약 2천억 정도를 챙겨간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0.5% 전체 그 공모 자금의 0.5%를 챙겨간대요. 이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IPO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억짜리 미만,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 미만일 경우에는 약 3% 정도를 받아갑니다. 3%에서 한 10% 정도 사이에서 위탁, 그러니까 이 IPO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받아가죠. 그만큼 위탁 매매 수수료 말고도 돈을 벌 그 구멍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키움증권이라고, 이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문 증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점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고정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HTS 갖고 매매를 하시고 또 MTS 갖고 매매를 하시면 그때마다 따박따박 위탁 매매 수수료가 쌓입니다. 거기다 돈까지 빌려서 하시면 거기다 또 이자 수익까지 발생하죠. 그래서 키움증권 주가가 이렇게 비싼 겁니다. 비싸다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 키움증권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매매만 이루어지면 거기서 따박따박 돈이 쌓입니다. 그런 면에서 키움증권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그 좋아진 실적을 갖고 주주 환원을 강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주에게도 좋은 그런 회사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뭐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온 게 미국 주식을 직접 낮에도 이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한 번은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가 잊혀버렸죠. 그런데 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법니다. 벌기 때문에 주주환원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회사도 여러분들에게 이 주주환원을 통해서 자신들이 번 돈을 배당금이나 아니면 자산 취득과 소각 같은 형태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도 보셔야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키움증권이나 이 삼성증권 같은 대형주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많이 주가가 이제 그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삼성증권도 그렇고 키움증권도 그렇고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면에서 61선이나 120선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증권사들은 충분히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 그러니까 주가 회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서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바이 앤 홀드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실 겁니다. 네. 자, 키움증권, 삼성증권 대표적인 증권사 두 개를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좋다. 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탑픽으로는 뭐 보세요? 네,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이 회사 자체는 이번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을 1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옛날 닷컴 버블 때 대신권이 제일 잘 나갔었는데요. 대신권이 1년 동안 닷컴 버블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약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HTS하고 직접 증권사에 찾아가서 지점에서 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5천억, 1년 내내 열심히 주식을 사고 팔아서 겨우 5천억 벌었는데 이번에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 영업이익을 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도 1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가는
흘러내려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네. 그 바람을 타고 많이 올라갔다가 그 실망 매물로 엄청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만큼 이 회사가 만들어낸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실적대로 주가가 갑니다. 실적이 좋으면 그 좋아지는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주가가 낮아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매수가는 45,000원 이하에서 잡아보시면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래에셋증권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전에 미래에셋이 한 87,800원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9만 원을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증권 섹터를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또 어디로 정해 주셨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K 애니메이션 컨텐츠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건 좀 의외입니다. K 애니메이션 컨텐츠주들은 사실 최근에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왜 봐야 될까요?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게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쁠 때가 어린이날 그때 5월 가정의 달 그때와 또 겨울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때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방영이 되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히트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여름방학 시즌이죠.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보는 그 아동용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극장에 많이 실립니다. 그러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히트를 치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우리나라도 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만큼 중산층 이상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매년 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여름에도 역시나 이 K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히트를 칠 것 같고 요즘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고 그냥 그걸 방영을 하고 그러니까 극장에 걸어서 뭐 상영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인기 있는 아이템들, 그 IP들은 곧바로 이제 선물 뭐 그 인형이나 아니면 다른 만들죠. 뮤지컬이나 이런 원소스 멀티유스 전략으로 해서 다양하게 뽑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돼. 그래야만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즌이 왔을 때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겠죠. 뭐 장마 시작됐다고 해서 최근에 가습기 관련된 또 제습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름방학 맞아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도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애니메이션. 네.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캐치 이름이 좋은데 캐치 티니핑이라고 네. 여러분 보시면 이 회사 이제 쌈지엔터라는 회사 만든 IP인데요. 네네. 이게 작년에 영화 뭐 캐치 티니핑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극장에 상영했는데 이게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2탄이 나오죠. 그 8월 달에 상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흔들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이 물량을 일부러 던져가지고 그 주가를 폭락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면 개인들은 겁먹고 던집니다. 그걸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그렇게 할 때 주가가 하락한 것만큼 이 회사가 실적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본 가치, 이 회사의 가치가 여기 있다면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들을 잘 보시면서 이 K 애니메이션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쌈지엔터를 좀 보시고요. 쌈지엔터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 과거의 부채들을 다 갚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재무적으로도 우량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IP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IP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고 쌈지엔터를 좀 보시면 충분히 저가에 잡을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애니플러스입니다. 이 애니플러스는 우리나라 이 회사 직접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본 거를 갖고 들어와서 이게 어린이들이 아닌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위한 이런 애니메이션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은데요. 진격의 거인이나 귀면의 칼날, 이건 뭐 올 봄인가요? 귀면의 칼날은 공전에 또 히트를 쳤는데요. 그런 그 애니메이션들 잘 골라서 극장판으로 여러분에게 공개시키는 그러면서 히트를 쳐서 거기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방송,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돈을 법니다. 그런 면에서 애니플러스는 굉장히 실적도 좋은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주가는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 이쪽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그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60일선이나 120일선까지 하락을 하면 이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만 지금 빨간불에 막 그 최고가를 경직하고 있는 걸 쫓아가서 그걸 추격 매수에 잡았다가 상태에 물리지 마시고 오랫동안 이게 가격 조정 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싸졌을 때 조용히 사 모시는 게 주식 투자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관련된 SAMG 엔터 그리고 애니플러스 두 개를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 골라주시죠. 네, 더 핑크퐁 그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아기상어를 갖고 있는 아기상어라고 굉장히 유명한 IP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아기상어 때문에 IPO 할 때 굉장히 좀 그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36,000원인가 있는데 지금은 10,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흘러내려 버렸죠. 왜냐하면 상장한 이후에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흑자입니다. 흑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데다가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프리-IPO로 발행해놓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곧바로 시장에 이제 보호회수가 풀리면서 바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최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이제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시장에 소화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또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더욱 흘러내린 겁니다. 그게 10,000원대까지 주가가 흘러내면서 10,000원대에선 더 이상 이 주가가 10,000원을 깨지는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시장에 나오는 많은 유통 물량들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물량도 대부분 시장에 소화됐기 때문에 바닥을 거의 대부분 다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이 바닥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잘 보시고 매수가는 11,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들 지금 대부분 많이 가격이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건실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골라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K-애니메이션 관련된 종목도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 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그래도 특정 모멘텀을 등에 업고 상승하는 업종들이 눈에 띄었는데 현재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기전자, 또 기계 장비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띠는 금융업종이 오늘도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이외 제약 바이오 업종도 오늘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폴더블 아이폰 출시된다는 소식에 오늘 휴대폰 부품 관련 업종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대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8,300선까지 고점을 높여 잡긴 했는데 10시 30분경에 하락 전환 후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현재 1.02% 하방 압력 받으면서 8,5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오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약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현재 3% 넘게 하방 압력 받으면서 841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12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양 시장에서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1조 3천억 원대 현재 매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2조 2천억 원대 홀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00억 원대, 1,400억 원대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3천억 원대 홀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징 테마 두 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입니다. 오늘 한화오션을 필두로 장 초반부터 조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많은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7일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 시작 전에 CPSP 캐나다 초계 잠수함 수주 사업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현재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해당 사업을 좀 수주를 이뤄내게 되면 방산 관련 업종들에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 오늘 장 초반에 15%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5.8%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요. 이번에 사업이 이루어지면 한화오션이 주계약자가 되고 HD 현대중공업이 방산 측면에 있어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엔 약보권입니다. 57만 5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또 삼성중공업은 빅3 중에 2026년 영업이익률 전망치 81.6%로 가장 크게 높은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역시나 약보합권에 거래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0.14% 약보합권에 거래되면서 35만 9천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 빅3가 좀 선박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운항하면서 수익을 받아가는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띄지만 그래도 방어적으로 좀 후발주자로 수익을 받아간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6% 현재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도 만나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내일 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루 앞두고 이 영업이익이 85조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직원 보상 체계 관련해서 영업이익률을 차감하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을 웃돌 것이다, 하회할 것이다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장 초반 기대감 크게 받아가면서 5% 가까이 올랐는데 현재 상승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1.7% 가까이 오르면서 31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ADR 상장을 예정하고 있죠. 또 앞두고 있는데 현재 하락 전환한 후에 좀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1.8% 하방 압력. 또 오늘은 이 반도체 소부장단이 그간 많이 올랐던 만큼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정의 장비단에서 하락이 두드러지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4.3%가량 빠지고 있고요. 원익 IPS 5% 넘게 밀립니다. 원익 IPS는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 8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또 SK스퀘어는 4.78% 현재 하방 압력 받아갑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5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5장의 또 종목들 어떤 종목 보면서 시장의 온도 파악해 볼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타키오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늘 함께 저희가 종목을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시장 자체가 지금 반도체에만 완전 쏠려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오늘 떨어지더라도 굳건한데 다른 업종들로는 이게 참 온기나 이 순환매가 잘 안 도네요, 대표님. 예. 이게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수익률을 갖다 실시간으로 이제 보면서 네. 이 본인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있으니까 그 SK하이닉스를 편입한 펀드 매니저들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들의 종목이 워낙 이제 우량하고 좋을지라도 너무 저평가됐을지라도 과연 지난 이제 6개월 내내 상반기 내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추정했던 이 한국 시장이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요즘 그걸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5개 종목을 들고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좀 고민하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지 대표님도 뭐 포트 변경에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계속 저희가 이어가면서 한번 바뀔 때는 또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종목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입니다. 공개합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시간 금요일에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드디어 이제 현실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이걸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예, 예. 이번 주가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격변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예. 것 같아요. 중요한 이벤트 2개가 겹쳤죠. 이제 시총 1, 2위를 다투는 두 종목이 삼성전자가 내일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제 생각에는 100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100조에다가 이제 인센티브를 어떻게 이제 그 충당금을 쌓느냐, 충당금을 2분기에 적립하느냐 그 문제가 있을 뿐인 거고. 근데 그게 사실은 100조를 예상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참고를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삼성전자의 웨이퍼 물량을 100이라고 친다면 하이닉스가 70이고 마이크론이 58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족족 만드는 대로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론의 실적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다. 비율을 따지면. 예, 뭐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100조가 넘을 거라 보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도 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한 15에서 10조, 20조 예,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15조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인센티브를 2분기에 이제 충당하느냐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나눠서 하느냐는 뭐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인 것 같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100조를 갖다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보다 더 위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또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로 이제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85조로 얘기하는 거 85조는 이제 평균인 거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의 실적을 유추해 봤을 때 100조가 넘는 거는 확실하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 100조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사실은 매출이 100조여도 대단한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을 분기에 100조를 뽑아낸다면 지금 코스피에 이렇게 횡보 내지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지금 거꾸라졌는데 이 시장의 행보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이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 대응을 하면 또 우리에게 수익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조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이 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게 너무 좋을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라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는데 시장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뭐 7월 말쯤에 실적을 발표할 텐데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건 조금 더 이제 컨센서스들이 나올 것이고. 자, 당장 이번 주에 ADR 상장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예. ADR 상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임팩트는 무엇이냐? 미국 투자자들에게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직접 투자하려면 유일하게 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크론이죠. 네네. 근데 이제는 SK하이닉스가 비록 ADR이긴 하지만 어쨌건 상장과 진배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렇죠. 미국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그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외에 새로운 옵션이 생긴다.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비해서 서러움 겪었던 대우를 아니고 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러움 언제 받았냐? 마이크론은 평균 10배 PER로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주가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평균 7배 미만. 그렇다면은 ADR 상장으로 말미암아서 마이크론과 동급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이닉스가 앉아서 이 새로운 ADR이라는 것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앉아서 40%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보시면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내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 당연히 하이닉스의 주가도 보탬 될 것이고 뭐 오늘 뭐 늦어도 뭐 한 2시 반부터나 이렇게 그 장 마감을 앞둬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거로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이닉스도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훈풍을 받아서 가다가 금요일 날 ADR 우리는 뭐 그때는 이제 뭐 장 마감이긴 하지만 어쨌건 다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ADR 상장이 이제 현실화될수록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살살 힘을 좀 내고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2% 올라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1.65%까지 낙폭을 많이 줄여서 238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뭐 물론 단기적이지만 ADR 상장이 정작 본격화되면 이게 약간 이벤트 소멸성으로 예, 예. 다음 주에 하이닉스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뭐 예. 그런 예상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이게 단기 이벤트가 아니고 새로운 시장에 상장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네네. 거기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종목이 이제 TSMC입니다. 네네. TSMC가 99년도에 ADR 상장을 했는데 TSMC도 더불어서 처음 상장할 때는 물량이 적지 않았어요. 근데 예상외로 호응이 높다 보니까 TSMC도 물량을 점점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대만 가권 지수와 미국 ADR에 이제 상장된 시총이 거의 이제 엇비슷해질 정도로 주식수는 적지만 거의 엇비슷해질 정도로 이제 TSMC ADR 상장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많은 투자가들이 TSMC가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의 독보적인 어떤 그 생산을 했던 기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그 AI 혁명을 말미암아서 엔비디아의 칩을 완전히 독점으로 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기업에 나도 뛰어들어서 수혜를 누리고 싶다. 이건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에게 모두 다 가능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TSMC 올랐다면 HBM에 있어서는 하이닉스가 넘버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뭐 HBM4를 먼저 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별 무의미한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확정된 실적을 보면 SK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는 세계 넘버원. 엔비디아만 본다면 전체를 봤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을지라도 SK하이닉스가 70% 정도의 HBM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말고 더 우량한 종목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제 마이크론에만 목매 이유가 미국 투자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ADR 가격이 올라지고 ADR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 본토에 있는 코스피에 있는 SK하이닉스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주가는 저는 뭐 장담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ADR을 말미암아서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만에 안에 뭐 그건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뭐 진짜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조금 조정받으면 오히려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 따지면은 오히려 그때가 기회여서 더 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주에 사실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출렁출렁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잖아요. 물론 그 메타의 뭐 잉여 컴퓨팅, 예. 유주 컴퓨팅 이 이야기가 나와서이기도 했지만 이거는 그냥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냥 터보컨트 같은 이슈로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터보컨트보다 더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전망 섞인 기사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보냐면은 지난주 이제 그 메타가 컴퓨팅이 남는다. 아니 컴퓨팅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사들이는 거 아니었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AI 피크 정점론으로까지 이제 퍼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이슈가 나오면서 샌디스크가 10%, 마이크론도 10%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하이닉스도 그날 13%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AI의 어떤 투자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으로 연결고리가 서면서 대표적인 두 종목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AI의 대장주가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5거래를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주가이긴 네네네. 하지만은 5거래 전체 봤을 때 마이크론은 이제 16%, 샌디스크는 20% 떨어졌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0.1%도 올랐어요. 그러게요. 5거래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지만 메타 아까 말씀드린 유유 컴퓨팅 논란 AI 정점 피크론을 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맨 윗줄에 파란 줄이 좌표가 엔비디아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사실은 일부러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이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블룸버그에서 메타가 컴퓨팅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띄워준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는데 소재를 삼았다. 왜? 엔비디아 안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를 왜 떨어뜨리고 싶었느냐?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나만 차익 실현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소재가 필요한데 소재를 갖다가 블룸버그 기사를 갖다 악의적으로 도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에 전반적인 반도체 쪽을 잘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진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